예, 안녕하세요. 11주차 현대 미국 소설 첫 번째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위대한 개츠비 6장을 공부하도록 할게요. 자, 일단 화면을 먼저 보고 공유하면서 보겠습니다. 자, 이미 6장을 읽어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6장은 개츠비의 실체가 드러나게 됩니다. 닉을 통해서 개츠비가 자기 자신의 과거를 얘기했고 그 과거를 여기 6장 초반에 개츠비가 진짜로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쭉 쓰게 됩니다. 근데 사실은 뭐가 진실인지는 정확하게 몰라요. 이게 뭐 무슨 객관적 시점으로 쓰여져서 뭐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옴니시언트한 전지전능한 어떤 시점을 가지고 이 작품이 쓰여진 게 아니라서 닉이라고 하는 관점을 통해서 보여지기 때문에 이 닉의 관점이 과연 옳은 건가 이게 좀 의심스럽긴 하죠. 그렇지만 하여튼 뭐 어느 정도 뭐 완전한 진실이라고 정말 객관적 저기 닉에게 개츠비가 진실을 얘기했을까? 잘 모르죠. 근데 그 모른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어쨌든 개츠비가 닉에게 말한 것을 여기에 옮겨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닉을 통한 개츠비의 실체가 6장 초반에 드러나 있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 그 개츠비하고 닉과 데이지 이 사람들이 파티에서 다시 한번 만나는 세 사람이 같이 만나는 장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중요하다고 하는 장면은 그 개츠비가 5년 전에 데이지를 만났을 때 어떤 꿈을 꾸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 부분을 데이지가 그에게 무엇인지, 데이지가 개츠비에게 과연 어떤 존재인지를 여기서 확실히 알 수 있는 장이에요. 자, 6장의 퀘스천은 이렇습니다. 이제 6장에만 이렇게 쭉 보게 되면 개츠비가 여성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굉장히 했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So it seems ironical that Gatsby has been so contemptuous of women in general. 여성에 대해서 되게 경멸하도록 그 그런 경험할 수밖에 없는 이런 경험을 가져왔고 그것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여기서 그가 그의 모든 꿈을 데이지에게 쏟아붓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아이러니컬하죠. 그죠? 여자를 매우 경멸해 놨는데 왜 여자인 데이지에게 모든 꿈을 쏟아붓게 되는가? 이런 것이 아이러니컬한데 이런 심리적인 어떤 메커니즘이 지금 작동하고 있을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하셔서 여러분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한번 써보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개츠비라고 하는 이 작품에서 나오는 모든 여성 그 여성 캐릭터들이 하나도 제대로 된 여자들이 없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제대로 된 여자라는 말이 좀 그렇습니다만 음 일반적인 몰라요.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죠. 근데 어떤 책임감이라든지 성실성이라든지 삶에 대한 진지함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런 측면에서 볼 때 그 참 제대로 된 여자가 하나도 없어요, 제가 보기에. 그래서 이런 하나같이 보세요. 뭐 미스 베이커라든지 데이지라든지 여기 나오는 그 파티에 참석하는 모든 여성들 오늘도 몇 명 나옵니다. 그러면 참 이 사람들이 참 정신이 제대로 된 사람들인가. 전부 다가 황무지적인 인물로 나와요. 여기 나온 남성 인물들도 거의 다 황무지적인 인물이지만 남성들 중에는 그래도 닉이 있잖아요. 닉은 나레이터이고 닉은 그래도 우리가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이라서 사람이죠. 그래서 그래도 그 사람은 우리가 이제 믿고 어느 정도의 성실성을 그리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책임 있는 서술을 이제 믿어야지 이 서사를 우리가 따라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닉이 일종의 하나의 중심인데 닉은 믿을 만한 화자이긴 하죠. 그런데 여기 나온 다른 여성들은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그걸로 봐서는 이 작품을 쓴 작가가 좀 여성관이 좀 그렇지 않나 싶어요. 여성관이 그
개츠비가 보았던 여성들, 개츠비가 가지고 있는 여성관,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이지한테 모든 꿈을 쏟아부었긴 했지만 개츠비가 가지고 있는 여성관이 피츠제랄드의 여성관이 아닐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개인적으로 제가 처음에 이 작품을 썩 좋아하진 않는다 그랬죠. 그래서 더더욱더 이 작품이 영 마음에 안 들어요. 음, 어떻게 전부 다 여성, 하나같이 여성 캐릭터들이 다 이럴까. 좀 마음에 안 듭니다. 자, 그래서 요런 뭐 그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자, 문제는 아무튼 이래요. 개츠비는 여성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굉장히 경멸스러워하고 있는데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는 그의 모든 꿈을 데이지에게 쏟아붓고 있는가? 이거는 굉장히 아이러니컬하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저도 아이러니컬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이러한데 이러이러해서 아이러니컬합니다. 혹은 저는 아이러니컬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 이렇고 이래서 이 사람은 충분히 이해할 만한 하고 충분히 있을 만한 개연성이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뭐 이렇게 쓰셔도 좋고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바를 설득력 있게 서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글씨가 좀 작죠? 조금 키웠으면 좋겠는데 조금 낮죠? 자, 그럼 보겠습니다. 자, 1장은 어떻게 시작을 하게 되냐면 한 리포터가 잠깐만요. 아이고. 네. 한 리포터가 개츠비를 찾아옵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 다 복선이에요. 한 리포터가 개츠비의 집을 찾아와요. 뭔가를 묻기 위해서 찾아옵니다. He himself does not know clearly. 그 사람도 소문으로 그냥 조금 들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용감한 리포터가, 기자가 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개츠비의 집으로 찾아오게 되는 이야기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개츠비의 몰락, 개츠비의 실체, 이런 것들이 조금씩 드러나게 될 것을 암시하는 이런 시작, 비기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The people who came to Gatsby's house all summer. 여름 내내 개츠비 집에 왔던 사람들이 개츠비에 대해서 막 이야기들을 막 만들어냈어요. 우리 첫 번째 시간에 했었죠. 개츠비가 두 번째 시간이었던가요? 네, 개츠비는 뭐 German spy다. 뭐 개츠비는 뭐 사람을 죽였다. 뭐 등등등등 여러 이야기들을 만들어냈는데 그런 이야기들이 have become contemporary legend. 이것이 어떤 전설이 되어버린 거예요. 확실한 팩트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거기에서 또 어떤 이야기들이 파생되었겠죠. 거기에 대해서 생겨나는 의심 이런 것 때문에 아마도 기자가 정말 사실을 확인하려고 개츠비의 집을 방문했던 것 같아요. It seems to Nick에게는 이러한 사실이 어떻게 보이냐면 Those inventions are giving Gatsby a sort of satisfaction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자기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들이 쭉 만들어내고 일종의 레전드, 일종의 전설처럼 뭐 되어 있는데 그 전설이라고 하는 것이 전부 다 악명이잖아요. 악명, notorious, 악명이잖아요. 그러면서 이 invention이라고 하는 것이 그 made up 된 스토리죠. 만들어진 이야기들 이런 것들이 개츠비에게 근데 참 이상하게도 악명임에도 불구하고 개츠비에게 이상하게 satisfaction, 그 만족감을 주는 것 같았다라고 닉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뭘까요? 그러니까 개츠비는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지고 그가 레전드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가 그 내용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내용과 상관없이 그가 단지 레전드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가 유명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 이제 뭐 이런 것에서 개츠비가 뭐 만족을 얻었던 것 같아요. 뭐 이런 것에서 개츠비의 어떤 뭐랄까요, 그 허망함, 뭐 속속들이 실속이 있어야 되는데 실속이 없는 거예요. 유명하면 유명하고 악명이 높은 게 좋은 건 아니잖아요. 유명하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 유명함의 내용이 중요한 것이죠. 근데 이 사람은 그 내용은 중요하지 않고 그저
자기가 유명하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만족감을 느끼는 것처럼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로만 볼 때도 개츠비의 꿈이라고 하는 것이 Gatsby's Dream이죠. 개츠비의 꿈이라고 하는 것이 일종의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게 그냥 굉장히 허황되고 뭔가 실속이 없는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을 들게 만듭니다. 자, 그래서 개츠비의 꿈은 곧 아메리칸 드림이다. 그리고 이 책은 그 실속 없는 아메리칸 드림에 대한 비판을 담고 있다라고 그렇게들 이 작품에 대해서 많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유명해졌다고 다 좋은 건 아닌데 악명으로 유명해진 것에 대해서 개츠비가 만족감을 느낀다라는 것, 정말 실속이 없죠. 그렇죠? 실속광. 이제 이런 것들로 볼 때 아메리칸 드림이 겉으로는 휘황찬란하지만은 속으로는 실속이 없는 꿈으로 부패하고 퇴락한 것에 대한 그 개츠비 그 피츠제랄드의 비판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어떻게 보면 피츠제랄드가 이것을 비판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한데 동시에 그런 허황된 그리고 실속 없는 꿈에 피츠제랄드 자신이 되게 매혹되어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그런 의심이 자꾸만 들어요. 예, 수업 중입니다. 자, 미안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개츠비의 과거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 제가 자세하게 좀 썼어요. 이 사람이 어떤 과거를 가지고 있는지 자세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은 원래 리걸 네임, 그러니까 법정 네임은 제임스 가츠예요. 그러니까 이 제임스 가츠에서 이름 비슷하죠. J가 왔고요. 그 다음에 개츠비 이렇게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이름을 이렇게 좀 멋있게 어떻게 보면 허황되게 허영심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굉장히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고 싶어 했던 거예요. 그런 야망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것이 그 꿈이 철저하게 부서져 버리는 것이죠. 그 꿈이 부서지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데이지나 탐의 입장에서 보면 이 사람 원래 부자잖아요. 원래 부자인 그 소위 이제 금수저예요. 금수저의 입장에서 보면 흙수저인 제이 개츠비가 말하자면 거대한 야망의 꿈을 꾼 거죠. 그러면은 금수저 입장에서 보면은 얘가 가짜는 꿈을 꾼다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네가 뭐 감히 그런 꿈을 꾸니? 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그런데 뭐 누구나 꿈은 꿀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가 흙수저가 됐든 뭐가 됐든. 그래서 그 꿈 자체를 고귀하게 봐줄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피츠제랄드는 그렇게 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레이트 개츠비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렇지만은 그 고귀한 꿈, 나름대로의 고귀한, 뭐 허황된 꿈이죠. 결국은 허황된, 그 고귀하지만 허황된 꿈이었는데, 왜냐하면 데이지가 허황되니까. 그래서 허황된 꿈을 꿨는데, 이 꿈의 좌절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보셔야 돼요. 이 좌절이 무엇 때문에 이루어지는가. 이 좌절을 보면은 이런 자기가 굉장히 고귀하다라고 생각했던 데이지가 정말 금수저이긴 한데 데이지 개츠비가 꿈꿀 만한 꿈꾸는 그 대상이 될 만한 가치가 없는 존재였었어요. 자, 그래서 확실한 정확한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실패한 거 그게 넘버원이죠.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잘못이 있을까요? 어떤 이유로? 그 자체가 그러니까 데이지의 잘못도 있어요. 잘못이 있다라고 봐야 되나? 어떻게 생각하는지 보세요. 데이지가 뭐 자기는 원래 그런 사람이니까 뭐 사실은 개츠비가 착각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데이지의 잘못이라고 과연 봐야 되나? 탐은 확실히 잘못했죠. 탐은 뭐 데이지는 원래 그런 사람이고 탐은 철저하게 무책임한 인간이죠. 뒤에 이제 보시면 알아요. 그래서 탐에 의해서 좌절되는 겁니다. 탐이 직접적으로 매니플레이트 한 것은 아니지만 데이지가 사람을 죽였는데
그죠? 사람을 죽였는데 이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고 탐이 데이지를 설득해서 떠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무책임한 사람들에 의해서 데이지 혼자라기보다는 이 무책임한 사람들에 의해서 개츠비가 파멸당하는 건 맞아요. 파멸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그의 잘못,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파멸도 되었고, 두 번째로는 그의 잘못도 있죠. 자기 자신의 잘못. 잘못된 꿈을 꾼 그 사람의 자신의 책임도 없다고 볼 수는 없죠. 그죠? 그래서 그의 잘못. 그래서 좌절은 되는데 그 좌절이 누구의 탓인가? 어떤 이유로? 만약 사회적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이루어져 그렇게 그가 좌절되었다? 라고 이거는 뭐 소셜 크리티시즘이 나와야 되겠죠. 이거는 막시스트적인 뭐 계층적인 분석이 나와야 되겠지만은 여기서는 계층적인 분석은 딱히 아닌 것 같고 이 무책임한 사람들 이 사람도 물론 계층적으로 높긴 하지만은 그 계층의 이유라기보다는 이 사람들 자체의 부도덕성, 부패함이 더 큰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제이 개츠비가 왜 좌절되었는가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개츠비는 원래 17살 때 이 사람은 already 이미 아주 용감하고 ambitious enough였어요. borrow a rowboat, 보트를 빌릴 정도로. 그러니까 17살이면 우리나라 나이로 19살 고3 정도잖아요. 고3 정도의 로우보트를 자기가 빌릴 정도로 ambitious 했다는 거예요. 보트를 빌렸어요. 그리고 우연히 댄 코디라고 하는 사람을 만났어요. 만났는데 댄 코디에게 아주 용감하게 당신 이게 기상기 부자 밀리어네어거든요. 백만장자인데 이 사람에게 조심해라 라고 말할 정도로 용감하고 야심 있는 사람이었었어요. Since dangerous wind is coming. 아주 위험한 바람이 지금 오고 있으니까 바로 당신 철수하지 않으면 배가 부서질 겁니다. 라고 이렇게 경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17살짜리 소년이 비교적 많은 경험을 통해서 로우보트 경험이 있으니까 지금 바람도 읽을 줄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댄 코디에게 지금 위험한 바람이 오고 있습니다. 라고 경고를 해줄 수 있을 정도였던 것이 그러니까 실력도 있고 그 다음에 야심도 있는 친구였던 것이죠. 그러나 환경은 거기에 따라주지 않는 거예요. 환경은 어떠냐면 His parents were shiftless and unsuccessful farm people. 부모님은 그냥 뭐 이렇게 막 shiftless 그러니까 뭐야 뭔가 안정되지 않고 그 다음에 unsuccessful한 그냥 농사짓는 사람들이었었어요. 그렇지만 his imagination had never really accepted them as his parents at all. 그는 굉장히 ambitious하고 상상력이 풍부했기 때문에 그 부모를 부모로서 결코 받아들인 적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이제 가난하고 성공적이지 못한 농부들이었는데 부모들을 부모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더 큰 일을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런 야심이 있었던 것이죠. The truth was that Jay Gatsby of West Egg, Long Island, Jay Gatsby라고 하는 것은 웨스트에그의 Jay Gatsby라고 하는 그 인물은 sprang from his platonic concept of himself. 그 자신에 대한 굉장히 이상적인 개념.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부모, 흙수저예요. 흙수저지만은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자기 자신에 대한 플라토닉한 컨셉트가 있었던 것이에요. 그 컨셉트로부터 바로 제이 개츠비라고 하는 웨스트에그에 있는 게이 개츠비. 주말마다 사람들을 초대해서 거대한 파티를 열고 돈이 굉장히 많은 부자가 된 제이 개츠비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가 암시하는 만큼 그가 꿈꾸는 만큼 사실 사람들은 많이 발전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자기 꿈을 이뤄낸 사람이에요. 나름대로 자기 암시를 계속 줘서 아버지는 unsuccessful farm people에 불과했지만 얘는 그런 웨스트에그의 거대한 저택을 가진 부자가 된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러면서 he was a son of God. 자, 여기 조금 지울게요, 제가. 자, 그는 자기 자신을 생각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자기가 신의 아들이라고 믿은 거예요. 그 정도로 자기 자신에 대한 그 자의식이 굉장히 강하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에 대한 개념이
되게 높았던 겁니다.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 라든지 나는 뭐 큰 인물이 될 수 있어 라든지 그렇게 자기 자신에게 계속 암시를 통해서 굉장한 그 야심을 가진 인물이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심지어는 Son of God 이라고 하는 자기 자신의 자기 자신을 Son of God이라고 여길 정도로 그렇게 야심이 강했다, 야심이 컸다라는 겁니다. A phrase which if it means anything, 그것이 무엇을 의미한다면 just means just that,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게 내가 하늘의 아들이다. 좀 너무 호황되지 않아요? 뭐 꿈을 꾸는 건 참 좋아요. 근데 대체로 꿈을 크게 꾸면은 크게 돼요, 사실은. 생각하는 대로 됩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근데 뭔가 잘못됐어. 그죠? Something wrong with him. 이제 그 something wrong with him이 여기서 이제 계속 나옵니다. 근데 사실 요거는 알아두세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제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조금 허황된 꿈인 것 같아도 꿈을 꾸는 것만큼, 상상하는 것만큼 자기 자신이 성장하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더라고요. 자, 그래서 어쨌든 개츠비는 굉장히 he was a son of God 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He must be about his father's business. Service of the vast, vulgar, meretricious beauty. 자, 그 자신이 그의 아버지의 일, 나는 아버지의 일을 하고 왔다. 예수와 같은. 나는 그의 아버지의 일을 해야만 한다. He must be about. 그는 그의 아버지를 지금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흙수저로 태어났지만 나는 굉장히 거대한 일을, 큰 일을 할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이제 이런 생각을 가졌던 사람이죠. He must be about his father's business. 그게 뭐냐? The service였던 봉사. 근데 그게 뭐냐면 vast, vulgar, meretricious beauty. 이거는 뭐 야한 뭐 이런 뜻이에요. 아주 화려한, 거대하고 vulgar, 약간 vulgar는 세속적인 원래 이런 속된 이런 말이죠. 이것도 meretricious라는 것은 이렇게 그냥 막 아주 고상하게 아름다운, gracious하게 아름다운 그게 아니고 아주 야하게 아름다운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런 꿈, 그런 아름다움의 서비스를 할 그런 his father's business를 하는 나는 그런 인물이다. 라고 생각한 거예요. 뭐 고상하게 예수 같으면은 이제 뭐 나는 뭐 사랑을 전파하겠다. 모든 그 전쟁과 보복으로 얼룩졌던 그 당시 1세기 기원전 1세기죠. 기원전 1세기의 그 세상에서 새로운 어떤 뉴스를 전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사명이 아니고, 그런 사명이 아니고 이제 a service of vast vulgar. 여기서 vulgar라는 말은 이제 어떤 sacred의 반대말을 쓴 것 같아요. vulgar and meretricious beauty. 라고 하는 그런 내가 그런 일을 할 사람이다. 굉장히 큰 꿈을 꾼 거죠. He invented just sort of J. Gatsby. 그래서 어떤 J. Gatsby라고 하는 것을 그가 발명해낸 거예요. 17-year-old boy would likely to invent. 이것이 바로 17살 먹은 소년이 발명했음직한 그런 종류의 J. Gatsby. 그러니까 우리 정도 나이에 나는 이런 사람이 될 거야 라고 할 때 뭐 그런 게 아니고 17살짜리 소년이 발명했음직한 어떤 인물, 그런 J. Gatsby, 돈 많은 사람. 우리 어렸을 때 아이들 뭐 너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니? 뭐 그러면은 의외로 많은 친구들이 돈 많은 사람이에요. 돈 많이 벌래요. 그렇게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17살짜리 소년이 꿈꿀 만한 그런 J. Gatsby. 그 J. Gatsby를 꿈꿨다. 만들어냈다. To this conception, 바로 이 개념에 he was faithful to the end. 그는 죽을 때까지 충실했다. 라고 나옵니다. 17살 때 그런 꿈을 꿨고,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꽤 지나죠. 시간이 꽤 지나서 정확하게 몇 년인가 모르겠네요. 지나서 이제 5년, 그러니까
5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지금 이 순간에부터, 지금 여기에 일이 벌어지는 거기서 5년 전에 개츠비가 데이지를 만나고, 거기에서 몇 년 전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 나이를 지금 모르기 때문에 그 몇 년 전에, 한 30쯤 됐나? 그 몇 년 전에 17살 먹은 소년이 이제 이런 제이 개츠비를 꿈꾸고 실제로 개명까지 한 것이죠.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이 부분이 바로 제이 개츠비가 여성에 대해서 contemptuous, 경멸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는 인용문입니다. He knew women early. 그는 여성을 일찍 알았어요. 그러니까 17살 때 이제 이미 보트를 빌려서 타고 다닐 정도였으니까 되게 세속적으로 많은 그 세상에 대해서 많은 경험이 많은 그런 친구였을 거라고 짐작이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여자도 일찌감치 사귀고 여자를 일찍 알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그는 여자를 contemptuous, 이거는 인용문이에요. contemptuous of women since they spoiled him. 그들이 그를 스포일시켜, 그를 망쳤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대충 여기 자세하게 나오진 않습니다만 여자들이 그를 망쳤다, 스포일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렇게 하는 걸로 봐서는 얘는 나이가 어리고, 그러니까 좀 나이가 먹은 여자들, 나이 먹은 여자들이 이 제이 개츠비를 뭐 이용했다거나 뭐 이럴 가능성이 좀 있죠. 그래서 얘를 망쳐놨기 때문에 여자를 굉장히 싫어했던 거예요. 경멸하고 싫어했어요. 그 다음에 또 컨템, 이거는 이제 그냥 우먼이라고 그랬으니까 이제 나이 먹은 여자일 가능성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contemptuous young virgin, contemptuous of young virgin. 그 다음에 아주 그 나이 어린 여자애들도 또 싫어했어요. contemptuous of young virgin since they were ignorant. 이 experience 된 경험이 많은 개츠비의 입장에서 볼 때는 나이 적은 여자애들이 또 너무 무지해 보여요. 너무 나이브하고 무지해 보였겠죠. 그러니까 얘네들도 또 contemptuous. 그러니까 여자, 나이 먹은 여자, 그 다음에 나이 어린 여자애들 다 contemptuous예요. 그 다음에 contemptuous of others, others라고 그냥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다른 여자들도 전부 다 contemptuous 했어요. 왜? Since they were hysterical 이라고 나옵니다. hysterical 하기 때문에. 이건 뭐냐면 뒤에 제가 여기 인용은 안 했습니다만 책에 그렇게 나옵니다. 내가 보기엔 이 사람이 굉장히 ambitious 하잖아요. His overwhelming self-obsession. 그는 놀랄 정도로 자기 자신에게 확 도취되어 있는 그런 인물이에요. 나는 이런 인물이야. 라면서 자기 도취된 인물인데 그걸 영어로 이렇게 표현했어요. overwhelming self-absorption. 자기 흡수.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이제 이러한 사람인데 이렇게 된 아주 자기 자신이 굉장한 인물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 사람이 볼 때는 별 하잘것없는 트리비얼한 사소한 일인 것 같은데 여자들이 너무 히스테리컬해. 그래서 또 다른 여자들은 contemptuous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아까 말한 대로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대로 개츠비는 여성들을 전반적으로 경멸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하고만 더 하고 제가 좀 더 설명할게요. His overwhelming self-absorption could not be sensitive to what women cared about. 그러니까 여성들이 그러니까 뭔가 걱정하고 좀 뭔가 care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의 overwhelming self-absorption, absorption, 발음이 이렇게 안 돼. assertion는 이런 여성들이 care about 하는 것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는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떻게 보면 과대망상인데요. 이런 것 때문에 그가 여성들을 전반적으로 좋아하지 않았다라고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발음이 제가 아까 잘 못했죠. 저 발음 한번 들어볼게요. absorption. 그래. 다시 한번. absorption. 아유, 그래도 안 되네. 혀가 잘 안 돌아가. 여러분들은 잘 할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고매니아? 이고매니아 같은 이제 뭐 그런 느낌이 좀 들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자기 중심적인 건 아니에요.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아닌데 하여튼 자기 자신이 굉장한 사람이다라고 믿는 자기 자신이 굉장한 사람이다라고 믿는 거는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자기 자신에 굉장히 집중하고 있는 것이죠. 전념하고 있는 것인데 이런 사람이 보기에는 하찮은 일 같은 것에 여성들이 너무 센시티브한 거예요. 그 센시티브한 것을 개츠비는 히스테리컬하다라고 본 것입니다. 근데 이런 남자인데 이런 남성이 어떻게 데이지 같은 여성에게 모든 자기 인생의 모든 것을 걸었을까? 그게 아이러니컬하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생각해서 한번 생각하는 연습하는 겁니다. 생각해서 한번 간단하게 머리를 써서 한번 써보세요. But his heart was in constant turbulent riot. 자, 그러나 그의 마음은 계속적으로 turbulent riot. turbulent는 막 휘청휘청 되는 겁니다. 휘청휘청 되는 어떤 격동 속에 있었다. 이런 겁니다. The most grotesque. 이거는 인용이에요. 내가 인용부를 안 붙였네요. 예, 인용부입니다. The most grotesque and fantastic conceits haunted him in his bed at night. 가장 그로스테스크하고 환상적인 어떤 기이한 conceit는 어떤 이미지예요. 이미지, 기이한 이미지 이런 뜻입니다. 기이한 이미지가 밤에 잘 때 그를 haunted, 그를 막 괴롭혔어요. 그러니까 그를 사로잡았어요. 괴롭힐 정도로 사로잡았어요. 이런 말입니다. Most grotesque and fantastic conceits. 자, the universe of ineffable gaudiness.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화려함의 우주가. 스핀, 그거는 스핀의 과거형이에요. 스핀. 이거는 뭐냐면 실을 잤다 이런 말이에요. 물레에서 빙글빙글 돌면서 쪼르륵 실이 나오는 거예요. 스핀. 이 고디니스가 그 자체가 그의 머릿속에서 빙글빙글 돌면서 실을 자아냈다 이런 말입니다. 그 유니버스에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화려함의 여기에서 화려함의 우주에서 우주가 그의 머릿속에서 실을 만들어냈다 이런 말입니다. 뭔가를 새로운 것을 실을 만들어냈다는 것은 새로운 것을 창조해냈다는 말. 그러니까 머릿속에 계속 소위 말해서 위대한 꿈을 꾸는 겁니다. While clock ticked on the washstand. 시계가 세탁하는 그 스탠드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허름한 현실이죠. 허름한 현실에서 시계가 째깍째깍 가는 동안. 그 다음에 달이 soaked with wet light his tangled clothes on the floor. 여기서 tangled라는 말도 그의 허접함을 드러냅니다. wash stand하고 그의 tangled 막 접혀져 있는 옷이 바닥에 있어요. 그 바닥에 있는 허름한 옷에다가 달빛이 이렇게 비쳐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달빛을 이 옷이 흡수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 동안에, 그러니까 현실은 허름해요. 현실은 허름하고 보잘것없지만 그의 머릿속에 돌아가는 그의 머릿속에 돌아가는 우주는 끊임없이 뭔가 실을 자아내고 있었다. 뭔가 계속해서 꿈을 꾸고 있었던 거예요. Each night, 매일 밤, he added to the pattern of his fancies. 그의 상상의 패턴에다가 계속해서 뭔가를 더했어요. 자, 이미 어떤 꿈을 꾸고 있어요. 근데 꿈에다가 계속해서 꿈을 더 보태요. 뭐 할 때까지? Drowsiness closed down upon some vivid scene with oblivious embrace. 뭔가 잊혀지는, 그러니까 이제 잠에 들 거니까요. 드는 포용을 가지고, 그러니까 잠이 이제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졸림이에요. 졸아요. 조는 것이 결국은
뭔가 vivid scene, 뭔가 선명한 장면을 머릿속에 하고 있는 거예요. 장면을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졸려요. 졸려가지고서는 이 장면에서 딱 멈춰요. 그러면서 멈춘다는 것을 포용으로 이 장면에 딱 멈추는 거예요. 잊혀지는 embrace로. 이게 피츠제랄드의 말솜씨예요. 글솜씨. 그러니까 뭐냐, 우리가 자기 전에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 이미지가 뭔가 비비드한 이미지를, 잘 때까지 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이미지를 가지고 잠이 드는 겁니다. 이 얘기를 이렇게 쓴 거예요. 그리고 그 이미지는 대체로 꿈속에 나타나요. 그러니까 자기 전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가 이제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꿈속에서 더욱더 선명한 이미지로 하나의 스토리가 만들어지죠. For a while, 한동안, these reveries, 이러한 꿈들은, reverie, 꿈이에요, 꿈. 이러한 꿈은 provided outlet for his imagination, 그의 상상력에 어떤 출구를 제공했다. 그러니까 계속 꿈속으로, 머릿속으로 잘 적에 꿈을 꾸는 거예요. 그것이 그의 상상력이 막 풍부하게 머릿속에 상상력이 들어가는데 그 상상력이 결국은 reverie, 꿈을 통해서 나타났다, 이런 말입니다. They were satisfactory hint of the unreality of reality. 그것들은, 그 reverie들은, 그 꿈들은 현실성의 비현실성에 만족스러운 힌트였다. 자, 현실은 뭐예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현실이에요. 그 현실이 뭐예요? 근데 내가 허황된 꿈을 꿔. 그럼 그 허황됨은 뭐예요? 비현실이죠. 그러니까 내가 살고 있는 현실이 비현실화된 꿈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비현실화된 꿈으로 나타나게 되면 개츠비는 만족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satisfactory 힌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실은 남루하지만 그 남루한 현실에 대해서 비현실적인 꿈을 꿔요. 그리고 그 비현실적인 꿈이 실제 꿈에 나타나요. 밤중에 꾸는 꿈에 그게 나타나요. 그러면 그것이 어때요? 만족스럽죠. 그러면서 점점 더 그 꿈을 키워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promise, 어떤 그 꿈이 reality, unreality 꿈이 뭐냐면 unreality of reality가 뭐냐면 꿈이에요. promise, 약속이죠. That the rock of the world was founded securely on a fairy wing. 세상의 기반, ground죠. rock, 안반이죠. 바위는 어디에 기초라고 있냐면 세상은 바위에 기초해야 되는 건데 세상의 그 바위가 어디에 기초하고 있느냐면 fairy's wing. fairy가 뭐예요? 요정이죠. 요정의 날개에 안전하게 securely 기초하고 있다라고 하는 약속.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에요? 이것도 되게 어려운 말이지만 세상의 락이 fairy wing에 기초하고 있다는 말은 뭡니까? fairy wing은 뭐예요? 자, 뚝딱, 자, 뭐 나와라, 뚝딱 하면 뭐 나오는 거죠. 꿈이에요. 현실화될 수, 이제 꿈인데 그 꿈이 현실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약속. 그죠? 그 약속에 만족스러운 힌트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꿈을 꾸면 되게 어렵게 써놨어요. 근데 꿈을 꾸면 분명히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그런 약속을 이 사람이 갖게 된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로 이루어져요. 뭐 100%는 아닐 수도 있지만 한 80% 정도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꿈을 꾸는가가 참 중요해요. 너무 현실적이라고 해가지고 나는 아무것도 못해. 나는 뭐 내가 지금 이렇게 뭐 흑수저로 태어나서 내가 뭘 하겠어?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정말 그냥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내가 지금 어떤 환경에 좀 안 좋은 환경에 있더라도 내가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다라는 희망을 갖고 그것을 향해서 노력을 하게 되면 반드시 현실화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게 뭐 우주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좋은 꿈을 꾸셔야 돼요. 자,
자, 개츠비는 went to small Lutheran College of St. Rose in southern Minnesota. southern 미네소타에 있는 조그만 대학교, 조그만 루스런 칼리지 이런 데를 잠시 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고등학교 아까 19살이라고 그랬으니까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에 가긴 간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2주만 딱 있었어요. 한 학기도 못 끝냈어요. 그러니까 대학도 다닌 친구가 아닙니다. 왜요? dismayed, 깜짝 놀랐어요. 절망하고 놀라고 실망했어요. dismayed. It's ferocious in it는 대학입니다. It's ferocious indifference to the dreams of his destiny. To destiny itself. 나의 운명의 드럼이에요. 나의 운명 두두두두두두 하며 치면서 나는 이렇게 될 사람이야. 나는 큰 인물의 son of God이야. 그 다음에 나는 my father's business를 할 사람이야. Vest Voger. 그 다음 아까 뭐라 그랬죠? Meretricious beauty를 내가 성취할 사람이야. 라고 두두두두두 하면서 나의 운명의 드럼을 치고 있는데 그 운명의 드럼에 대해서 이 대학이요 말이죠. 너무나 무심해요. 너는 허황된 꿈을 꾸고 있어. 라고 ferocious, 아주 굉장히 격렬하게 무심해. 매우 무심하다 이런 말이야. 너는 왜 허황된 그런 꿈을 꾸고 있니? 대학에 있는 다른 클래스메이트나 교수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쟤는 이상해. 뭐 이렇게 했겠죠. 거기에 얘는 절망한 거. 나는 막 이런 위대한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나를 못 알아보네? 그런 것 같아요. 개츠비가. 그리고 그 운명, 나는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그 운명, the destiny itself에 대해서 ferocious indifference야. 너무나 무심한 거야. 거기에 dismayed 돼가지고 2주만 머물고 떠나게 됩니다. Despising the janitor's work, he was to pay his way through. 이제 이 대학을 다니기 위해서는 가난한 집애잖아요. 그러니까 대학을 다니기 위해서는 pay his way through. 대학을 다니기 위해서 pay his way through. 그러니까 대학을 다니는 자기가 돈을 벌어서 다니는 거예요. 벌어서 다니기 위해서 janitor 어떤 그 창고 이제 뭐 그냥 청소 일이라든지 뭐 이런 일이죠. 그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을 내가 해야 될 일이죠. 근데 그 일을 경멸하는 거예요. 왜요? 개츠비가 경멸하는 거예요. 왜요? 나는 이렇게 위대한 사람인데 이렇게 위대한 사람이 내가 왜 이런 제니터의 일을 해? 라고 하면서 스스로 그 일을 내가 어쩔 수 없이 하긴 해야 되는데 그 일이 너무나 경멸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결국 2주만 일하고 그만두게 됩니다. 자, 개츠비가 이런 인물이에요. 자, 그러면 댄 코디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 이 사람 뭐냐면 네바다 실버필드 오브 유콘. 유콘은 캐나다 그 브리티시 콜롬비아 그쪽에 있는 지역 이름이고요. Every rush for metal. 뭐 금이 됐든 은이 됐든 주석이 됐든 이런 골드 러시라고 그러잖아요. 러시는 그런 말이에요. 골드 러시. 금광이 생겼다. 어디에 금광이 발견됐다. 그럼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거기로 와 몰리죠. 그걸 골드 러시라고 그래요. 그럼 은광이 발견됐다. 그럼 그쪽으로 확 몰려요. 그럼 뭐라 그럴까요? 네, silver rush 이렇게 부르겠죠. 그래서 이번에 every rush for metal rush 뭐 이런 게 그런 뜻이에요. 어떤 그 금광이라든지 이런 금속계 금속 광산이 발견되었을 때 거기로 이제 막 몰려가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 특히 네바다 실버필드 거기 하고 유콘 이제 every rush for metal 이런 광산이 발견됐다라고 하면 그쪽에 가는 이제 이런 것들의 생산품이다 뭐 이렇게 나옵니다. 프로덕트다라고 나오면서 결국은 그가 밀리어네어가 되었어요. But 밀리어네어가 이게 어디냐면은
미네소타였나? 미네소타에서 주석 관광. 미네소타였나? 예, 주석 관광이 카퍼라고 나와요. 책에 나옵니다. 주석 관광에서 돈을 크게 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밀리어네어, 백만장자가 됩니다. 그런데 infinite number of women, 수많은, 여기서도 여자들이 나쁘게 나와요. 그러니까 계속 여기 나온 여자들이 제대로 된 여자가 없다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infinite number of women, 수많은, infinite, 무한한 수의 여성들이 그의 돈을 가로채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돈 많은 남자에게 여자들이 이제 막 몰려드는 거죠. 그래가지고 마침내 엘라 케이라고 하는 뉴스페이퍼 우먼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자나 뭐 이제 이런 여성이겠죠. 이 여자가 그를 갖다가 요트를 타고 바다로 내보냈어요. 그러니까 그 여자하고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에이 더러운 세상 뭐 그랬는지 모르죠. 그리고 나서 바다로 그냥 가버린 겁니다. 근데 하여튼 이 여자 사이에 뭔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1902년에 굉장히 많이 알려진 스토리라는 겁니다. 여자하고 뭔가 불화가 생겨서 이 사람이 바다로 갔다라고 하는 그 사실은 그 당시에 많이 알려진 스토리였다라는 거예요. 책에 그렇게 나옵니다. 자, 바로 그 바다를 떠돌아다닐 때 그때 코디가 개츠비를 만난 겁니다. 코디는 개츠비를 만났을 때 개츠비가 he was quick and extravagantly ambitious. 그가 매우 야심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나서 코디는 개츠비에게 코트도 사주고요. 바지도 사주고요. 그 다음에 요팅 캡도 사주고요. 그리고 나서 그를 같이 데리고 웨스트인디아도 가고 그 다음에 바버리 코스트, 이거는 북아프리카입니다. 지중해 있는 북아프리카까지 전 세계를 막 돌아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더욱더 굉장히 experienced 됐던 개츠비가 코디를 만나면서 더욱더 experienced 된 사람이 되는 것이죠. 17살 때 만나서 그 다음에 계속 이 사람하고 같이 있는 것이죠. 개츠비는 코디에게 어떤 사람이었냐면 스튜어드, 집사, 같이 뭐 매니저 같은, 그 다음에 친구고요. 그 다음 뭐 선장이기도 했고요. 뭐 세크리터리도 됐고요. 심지어 제일러도 했어요. 간수 노릇도 했어요. 왜냐하면 댄 코디가 술에 취하면 마구 막 사람들한테 퍼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술을 먹지 않는 개츠비가 그런 것들을 막아주는 간수 역할을 또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he means a lot to him. Gatsby means a lot to Cody 한 거죠. Cody suddenly dies a week after. 코디가 갑자기 죽어요. 엘라 케이가 보스턴에서 코디가 타고 있는 배에 잠깐 들어오나 봐요. 잠깐 들어왔고 나서 일주일 후에 코디가 갑자기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뭔가 있었던 것이. 근데 자세한 얘기는 안 나와요. 개츠비가 뭐 하는 사람인지도 자세하게 사실 안 나옵니다. 다른 사람을 통해서 얘기가 나와요. 직접적으로 정말 개츠비가 뭐 하고 있는 사람인지는 사실 나오지 않거든요. 그러고 나서 하여튼 이 남자가 코디가 죽어요. 개츠비는 이 코디하고 같이 있으면서 술을 먹지 않는 버릇을 가졌어요. 코디가 술을 많이 먹으니까 이 사람에게 스튜어드 노릇을 해야 되는 개츠비는 술을 먹어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술을 먹지 않게 됐고요. 그가 사실은 코디로부터 유산을 물려받게 되어 있었어요. 2만 5천 불 정도. 굉장히 큰, 그 당시에는 굉장히 큰 돈이었을 거예요. 그걸 물려받게 되어 있었는데 돈을 못 받았어요. Some kind of legal device. 뭔가 어떤 그 법적인 장치가 있었는데 이것도 엘라 케이 이 여자의 아마 솜씨였던 것 같아요. 이런 법적인 장치 때문에 그가 돈을 받는 것을 막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돈을 못 받았어요. Most of Cody's money는 엘라 케이한테 갔어요. 고스란히 엘라 케이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상당히 contemptible, 경멸스러운 여성으로 또 한 번 나옵니다. 뭐 개츠비, 피츠제럴드가 이런 여성들만 계속 출연을 시킨 거죠. 이 이야기에.
What remained for Gatsby? 개츠비에게 남은 건 뭐냐? 그럼 몇 년 동안 같이 코디하고 같이 있으면서 돈도 이제 못 받았고, 그러면 남은 게 뭐냐? His singularly appropriate education. 그러니까 여러 곳을 돌아다니면서 singularly 아주 그 독특하게 적절한 교육을 코디로부터 받은 거예요. 이것이 뭐 여기서 education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뭐 학교에서 받는 그런 교육이라는 뜻이 아니고요. 뭔가 세상에서 돈 버는 방법 뭐 이제 이런 거겠죠. 이제 그런 것들 그리고 어떤 뭐 그 어떤 그 체면을 차리는 그 옷도 잘 입고 이제 뭐 이런 이런 그 또 상류층의 흉내를 낼 수 있는 그런 그 품위 뭐 이제 이런 것들을 아마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singularly appropriate education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vague contour of J. Gatsby. 그때 바로 J. Gatsby라고 하는 밀리어네어의 어떤 희미한 모양새를 그로부터 배우게 된 것입니다. 아, 상류층, 돈 많은 사람 밀리어네어는 저렇게 행동하는구나. 본 적이 있어야죠. 그래서 밀리어너가 된 제이 개츠비가 희미하게나마 그런 젠 코디를 이제 흉내내는 이런 롤 모델을 갖게 되었던 것이죠. 자, 이것만 남아서 사실 돈은 못 받은 거예요. Gatsby's past was told by himself to Nick. 개츠비의 이런 패스트는 스스로 닉에게 이제 자기가 얘기한 거예요. 닉에게 얘기했는데 all the rumors around him was not true. 그 모든 그에 대한 개츠비에 대한 모든 루머가 사실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닉에게 개츠비가 자기 자신의 과거를 얘기해 준 겁니다. 이것도 사실은 정확하게 몰라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무슨 3인칭 전지적 시점이 있어서 그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이걸 얘기해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닉의 입을 통해 그러니까 개츠비의 입을 통해서 전달된 이야기를 닉이 여기 지금 써놓고 있는 이런 방식으로 내러티브가 진행되고 있어요. 정확하게는 실체는 알 수가 없습니다. 실체적 진실을 알기는 어려워요. 글씨가 좀 커졌죠? 자, 자,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쉽시다.